유용한 경제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보통 집을 매매하거나 월세 혹은 전세로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를 거쳐서 중개수수료를 내시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하지만 그 수수료 계산법을 두고 헷갈려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과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또 수수료를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부동산 계약할 때 내라고 하는 수수료를 내지만 과연 내가 내는 이 부동산 수수료가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을 텐데요. 자, 오늘은 이 복비라고 불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는지부터 좀 볼까요? 집을 산 사람, 집을 판 사람, 양쪽 모두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겁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도 그렇고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중개 수수료가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중개 수수료는 주택과 오피스텔, 토지 및 상가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정 중개 보수 요율표에 따르면요. 서울시 기준으로 매매 혹은 교환할 경우 5천만 원 미만은 0.6%, 한도액은 25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서 2억 원은 0.5%, 한도액은 80만 원, 또 2억 원에서 6억 원은 0.4%,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0.5%, 9억 원 이상은 0.9%로 상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거래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개보수로 계산된 금액은 그 상한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금액의 중개보수를 고객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고 거래 부동산 금액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 거래 전에 미리 좀 주택 중개 수수료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계산할 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서울을 좀 예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에서 주택 매매 계약을 할 경우 현재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내야 합니까? 네, 서울 지역을 기준으로 2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 아파트 매매는 가격의 0.4%, 9억 원 이하는 0.5%, 9억 원 이상은 0.9% 이내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 11개구 평균 아파트 가격은 2년 전 6억 8천만 원에서 최근 9억 2천만 원으로 33% 올랐습니다. 6억 원대일 때는 0.5% 수수료 구간이라서 상한액이 35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0.9% 구간이 됐기 때문에 수수료 상한액이 828만 원입니다. 네, 와, 이게 서울 집값이 오른 건 알았지만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 차이가 확실하게 실감이 나네요. 이제 서울 집값이 오른 만큼 이렇게 중개수수료 상한선도 2배 넘게 올랐는데요. 일단 그 한도를 넘지 않는 선이라면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한 거죠? 네,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은 거래 금액의 요율을 곱한 건데요. 수수료율은 거래 대금이 커질수록 그 비율은 낮아집니다. 고객의 거래금은 요율이 낮아도 중개보수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법정 중개보수의 최고 비율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당사자끼리 협의를 하면 됩니다. 즉, 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하여 나온 금액대로 지급하고 계산 금액이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한도액 이내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택 매매가 아닌 임대차 계약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매매가 아닌 전세 계약인 경우는 중개 수수료가 또 달라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 거래일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은 0.5%, 한도액 20만 원이고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0.4%, 한도액은 30만 원입니다. 예, 또 1억 원에서 3억 원은 0.3%, 3억 원에서 6억 원은 0.4%, 6억 원 이상은 0.8%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의 중개보수 한도도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의 상환료를 곱한 금액입니다. 한도액으로 이상의 중개보수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매매할 때와 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계약할 때 내야 할 중개 수수료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전세 계약을 4,900만 원에 하는 경우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4,900만 원에 0.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4만 5천 원이 나오죠. 계산법에 따라 나온 금액은 24만 5천 원이지만 5천만 원 미만의 임대차 수수료 한도액은 2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20만 원만 수수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네. 자, 계산으로 나온 금액이 더 크더라도 이 한도액에 맞춰서 지급하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그보다 더 금액이 큰 경우는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보죠. 네, 전세 계약을 2억 5천만 원에 한 경우 1억 원에서 3억 원 구간이기 때문에 0.3%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에 0.3%를 곱하면 75만 원이 나오죠. 계산법에 따라 나온 금액은 75만 원이고 그 구간은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75만 원을 수수료로 내시면 됩니다. 네, 이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 미리 이렇게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도 같고요. 그리고 주택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또 중개 수수료가 또 달라지겠죠? 네, 월세의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해 계산합니다. 하지만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의 7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를 보면요. 40만 원에 100을 곱하고 2천만 원을 더하면 6천만 원이 되죠. 그 6천만 원에 0.4%를 곱하면 되니까 24만 원이 중개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이 넘는데요. 만약에 계산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예시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경우 30만 원에 100을 곱한 후 1,500만 원을 더하면 4,5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월세액에 70을 곱하는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요. 30만 원에 70을 곱한 금액에 1,500만 원을 더하면 3,600만 원이 되죠. 3,600만 원에 0.5%를 곱한 금액 18만 원이 중개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 매매와 전세 그리고 월세 계약 시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외에 또 주거용 오피스텔은 또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중개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또 알아볼까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는 0.5%, 전 월세는 0.4% 요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실제 용도가 업무용인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택 말고 뭐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도 역시나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매 및 교환, 임대차 계약과 상관없이 거래 금액의 0.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는데요. 중개보수 기준은 시, 도, 조례에 따라서 일부 다를 수 있어서 거래 지역에 맞는 기준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토지, 상가 모두 적용되는 중개 수수료 요율이 또 다르니까요. 미리 좀 참고하시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자신이 내야 할 중개 수수료는 이게 어디에 가서 확인할 수 있을지도 좀 볼까요? 네, 요즘에는 부동산 관련 앱과 인터넷 사이트가 많아서 중개 수수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의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하기를 검색하면 자동으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주택 종류와 지역, 거래 종류,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중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요. 간혹 공인중개사가 또 너무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요율에 따라 계산해서 나온 법정 한도 금액만큼만 지급하겠다고 말해야겠죠. 그래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건데요. 만약 법정 상한선을 넘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나중에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는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미리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냈어도 돌려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어떤 내용들을 좀 증명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까요? 이미 과다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먼저 영수증부터 챙기시면 됩니다.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에는 중개업소 직인과 대표 중개업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요. 그 영수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네, 뭐 영수증 자체가 수수료 금액을 또 증명할 수 있는 거니까요. 미리미리 꼭 챙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개 수수료를 낼 때 되도록이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은 문제 발생 시 증거로 쓸 수 있지만 분실 우려도 있고 실제와 다르게 쓸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 거래 내용이 기록되는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때는 대표 중개업자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시 중개 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사할 때 이 중개 수수료도 정말 무시할 수 없는 큰 지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도 혹시 소득 공제가 가능할까요? 네, 지난 2009년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현금 영수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수수료를 지불할 때 현금 영수증을 또 따로 요청을 해야 하는군요. 뭐 거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더 없겠죠? 네,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중개업소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 중개 수수료의 10%를, 간이 과세 사업자는 3%를 요구하는데요. 네, 해당 중개업소가 일반 과세 사업자인지 간이 과세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중개업소의 벽에 걸려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직접 집을 사고 파는 사람도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직거래를 하면 물론 중개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죠. 그 부분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 확인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거래하려는 매물의 실소유주와 상대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을 하려면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보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고 실소유자와 직접 통화까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소유주 확인이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부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 근저당 등의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역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고 잔금 치르기 전에 다시 한번 보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더 주의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할 정보들이 많은데요. 자, 그 외에 또 참고할 부분 더 있을까요? 네,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거래할 부동산의 벽지, 바닥, 난방, 누수 등 하자 보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계약하는 건 역시 필수입니다. 네. 자, 오늘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차피 내야 할 수수료라면 똑똑하게 내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